안녕하세요. 네, 셀프컴퓨터 회계학원 김혜성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정된 부분이 전산회계, 전산세무시험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만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는데 이제 2024년 7월 1일 이후에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산회계, 전산세무의 이론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이제 7월 1일 이후에는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 요건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총급여 요건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급여 상관없이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연말정산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총급여액을 확인해 보시고 이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갔으면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아예 입력 자체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8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소득 요건이, 급여 요건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무조건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나오면 무조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 기준 금액이 분리과세 기준 대상이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였어요. 1,200만 원 이하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세무 2급, 세무 1급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실 때 거기에서 사적연금 소득이 예전에는 1,2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돼서 1,5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교재 같은 경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사적연금은 1,5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한도를 향상을 해줬어요. 이것도 세무 2급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에서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비과세를 예전에는 육아수당을 10만 원까지만 월 비과세 해줬는데 이제 월 20만 원까지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을 하실 때 수당공제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여기에 비과세의 육아수당 쓰고 F2 눌러서 육아수당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나온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이번 시험 전에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 있는 금액이 2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의 확대. 그래서 기존에는 자녀가 한 명이면 15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세액 공제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보시면 부양가족 내 자녀에 대해서 한 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은 동일하게 15만 원인데 두째서부터는 이제 합계 금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초과 한 명당 30만 원의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지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자녀가 2명이에요. 그럼 아직도 업데이트는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30만 원으로 주어진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35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이 될 거다. 이건 자동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 계산이 다 됩니다. 자동 계산이 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반영을 해줄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월세액에 대한 소득 기준이 상향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월세액에 대한 소득 기준이 전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월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요건이 8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총급여액 8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입력하실 때 지금 조지욱 같은 경우에는 8,200만 원이니까 아직 이제 지금도 변경된 세법에서도 8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분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월세에 대해서는 만약에 8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체크를 하셔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득금액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변화가 조금 생겼는지 전산세무 1급 저희 교재에 138페이지를 보시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기존의 기출문제가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라 그랬어요.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기존에는 7천만 원이 초과하면 우리가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에 일단 월세 공제 못 받을 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당연히 도서 공연비에 대한 추가 공제가 7천만 원 한도가 있었고 산후조리원이 7천만 원 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라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었었어요. 가나라 이게 정답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경이 되어서 월세액에 대한 게 8천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소득 요건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나와라는 이제 공제 대상에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가로 바뀌게 됩니다. 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소득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도 이제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월세는 얼마더라?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천만 원 적용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저희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세에 대한 내용이 저희 교재에 153페이지에 있는데 기존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7,500만 원이니까 이전에는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를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8천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월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종전에는 7천만 원 초과해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범위 안에서는 크게 문제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에서는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 부분에서 저희가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으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나머지 법인세에 변경된 부분은 다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법인세는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가세법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나머지들은 소득세법에 있는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전년도 교재로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부분만 체크하셔서 기출문제 조금 변경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개정된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